반갑습니다. 위아스 여러분들, 슈퍼웨건TV 최상훈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대구 가톨릭대학교 나와 있습니다. 대략 한 바퀴에 한 1.3km 정도 되는 코스 계속 돌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트랙에서 가벼운 조깅을 할까 하다가 이제는 또 조깅에서도 일반 조깅도 업다운해서 하는 걸로 저의 근본과 초심을 되찾기 위해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언덕입니다. 이 언덕, 오르막, 어필 다 같은 말이죠. 이 오르막 훈련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고, 언덕을 왜, 오르막을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이 오르막 훈련 같은 경우에는 파틀렉, 그리고 노르웨이식 사사 훈련, 그리고 인터벌, 그리고 일반 조깅,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해서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거기서 가장 먼저 파틀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 스피드 훈련이긴 하지만 놀이에 가깝습니다. 조금은 놀이에 가깝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반대로 인터벌은 저희가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면에서 차이가 나느냐, 인터벌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시간, 정해진 거리, 거기서 최대한 내가 칼같이 지켜서 공부를 하는 느낌이고, 이 파틀렉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내가 저 앞에 표지판까지는 빠르게 가야지, 그리고 거기서부터 저기까지는, 그 다음 버스 정류장까지는 정말 천천히 가야지, 이런 식인 겁니다. 거리가 짧고 길고 이런 걸 떠나서 이렇게 1.3km 정도 예를 들면 그러면 나는 오르막 중간부터는 내가 빠른 속도로 정상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 내리막길 때는 정말 느리게 가야지, 그리고 어느 정도 남은 부분은 내가 조금은 속도를 올려서 일반 조깅 속도로 가야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놀이식으로 속도를 자유자재로 변경을 하면서 하는 것을 파틀렉이라고 합니다. 저도 해보지는 않았는데 하다 보니까 점점 진심 모드가 돼가지고 계속 빨라지기만 하더라고요. 바보같이. 그리고 노르웨이식 사사훈련, 이 사사훈련 같은 경우에는 긴 오르막이 필요합니다. 긴 오르막에서 일단 내가 4분 동안 달려야 됩니다. 4분 동안 오르막을 달리고 심박을 85에서 90% 정도 상승 유지해줘야 되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리고 4분 동안 운동을 하고 3분 동안 내려오면서 쉬고, 이때는 걸어도 되고 가벼운 조깅을 하면서 내려와도 됩니다. 그것을 총 4회, 시간상으로는 한 28분 정도 걸리겠죠. 아주 짧은 훈련입니다. 이 사사 훈련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면이 좋아지냐면 VO2 max가 정말 크게 향상이 됩니다. 이 최대 산소 흡입량이 엄청 좋아집니다. 특히 가면이나 이런 걸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사사 훈련 한 번씩 해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많이 안 해주셔도 되고 한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만 꾸준히 해줘도 정말 좋습니다.
이것은 속도를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속도는 느리지만 발걸음은 빠르게 해서 심박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스피드를 올려서 힘을 많이 써서 심박을 올려도 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터벌은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인터벌은 워낙 유명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일반 조깅입니다. 이 조깅이 정말 대화가 아주 매끄럽게 될 정도의 그런 수준의 이런 회복 조깅, 리커버리 조깅 같은 경우에는 트랙을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일반 조깅, 그냥 내가 평상시에 뛰는 조깅, 이런 조깅은 이런 업다운 코스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100% 업다운만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평지가 섞여 있는 것이 좋긴 한데, 업다운 코스를 하게 되면 이 밀치고 나가는 힘과 실전에서의 그런 감각 훈련 아주 좋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약을 뿌리고 계시네요. 즉 이렇게 언덕을 계속 오르는 훈련을 하는 이유가 궁금하실 겁니다. 가장 최종적인 목표는 러닝 이코노미를 올리는 겁니다. 러닝 이코노미란 효율입니다. 저희 한국 사람들이 효율의 민족 아닙니까? 효율성 엄청 따집니다.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오르막, 내리막 추천드립니다. 이 러닝 이코노미가 좋아진다면, 이 효율이 좋아진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정말 간단합니다. 내가 100의 힘을 들여서 10km를 갈 수가 있다면, 내가 이 오르막 내리막 이 운동을 통해서 70, 80의 힘만 주고 10km를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남은 20의 힘을 또 투자를 해서 속도를 땡기는 스피드 훈련 다 가능한 겁니다. PB 갱신 쉽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오르막에서 운동을 많이 하는 겁니다. 특히 엘리트 선수들 보면 트랙에서도 많이 하지만 산에서도 운동을 많이 합니다. 큰 고저도가 있는 곳이 아닌 완만하지만 산에서 많이 하는 이유가 이런 오르막과 내리막, 그런 곳에서 파틀렛처럼 자유자재 이런 운동을 해서 효율을 높이는 겁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처음보다 호흡이 가빠오고 지금 말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바로 언덕의 효과죠. 이렇게 힘들지만 심박이 엄청 올라가지만 내리막길에서는 또 심박을 금방 낮출 수 있는 그런 몸으로 계속 바꿔 나가는 겁니다. 이 오르막 훈련 자주 해보세요. 저는 당분간 계속 할 예정이고, 이곳에서 장거리도 할 예정입니다. 특히 저같이 초보자가 하기에는 정말 좋은 훈련이고, 중급, 고수, 초고수 다 추천하는 훈련입니다.
평지에서만 달리면 결코 빨라질 수 있는 기간이 언덕보다 길 겁니다. 그래서 너무 평지에서만 달리지 마시고 한 번쯤은 이 오르막과 내리막이 적절히 섞여져 있는 코스를 찾아보시고 이 오르막 훈련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의도적으로 속도보다는 발걸음을 빨리 한다는 생각으로 오르막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 정상까지만 찍으면 천천히 달려야지. 아이고 힘들다. 새소리도 안 들어옵니다. 이렇게 오르막 훈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저희 정보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여러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인터넷에서 검색 그리고 재미있는 아이한테도 물어보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 정보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류가 있다면 정정해 주시고 한번 따라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저처럼 이 파틀렉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걷지 않는 겁니다. 이 파틀렉은 내가 자유자재로 하지만 걸으면 안 되는 그런 운동법입니다. 그런 것에 유의하시고 오르막 즐겁게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남은 시간 또 즐겁게 운동하면서 즐기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운동 잘하고 갑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